나는 그날 거울 앞에서 가위를 들고 내 머리카락을 싹둑 잘랐다. 피곤한 일상에서 벗어나려는 나만의 작은 반항이었다. 그런데 그 사촌년이 불과 사흘 만에 똑같은 헤어스타일로 나타나 내 앞에서 빙글빙글 돌며 웃었다. 내 이름은 지은이다. 서울의 평범한 28살 직장인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며 매일 출퇴근 전쟁을 치르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다. 회사 상사가 내 아이디어를 훔쳐 상 받는 걸 본 후로 나는 나만의 것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새로운 헤어스타일이었다. 어깨까지 오는 긴 머리를 과감히 짧게 자르고 비대칭으로 스타일링했다. 미용실에서 나온 순간 거울 속 내가 달라 보였다. 더 강해진 기분, 자유로운 기분. 이제 나답게 살아보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런데 문제는 사촌, 혜진이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지만 항상 그녀가 나를 따라했다. 초등학교 때 내가 좋아한 만화 캐릭터 스티커를 사면 다음날 그녀도 똑같은 걸 들고 왔다. 중학교 때 내가 피아노 학원에 다니면 그녀도 따라 등록했다. 그때는 그냥 귀엽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된 우리는 그 모방이 단순한 우정이 아닌 질투나 열등감으로 느껴졌다. 혜진은 나와 같은 회사에 다니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 모임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는 항상 따라 하려 들었다. 지난 주말 가족 모임에서 내가 새 헤어스타일을 자랑했다. 언니, 진짜 멋져. 나도 해볼까? 혜진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냥 웃어 넘겼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회사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다. 똑같은 비대칭 바브 커트, 심지어 색상까지 내 것과 비슷했다. 언니 덕분에 나도 용기 내서 잘랐어. 그녀가 해맑게 웃었다. 내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이게 우연인가? 왜 항상 나를 따라해? 독백처럼 속으로 외쳤다. 하지만 표정은 관리했다. 잘 어울리네.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피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내 헤어스타일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았다. 혜진의 모방이 내 자유를 훔쳐간 기분이었다. 왜 그녀는 자기만의 걸 찾지 못할까? 항상 내 그림자처럼 분노가 치밀었다. 다음 날 나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스케치북을 사서 그림 그리기. 회사 점심시간에 공원에서 간단한 풍경을 스케치했다. 그게 스트레스 해소에 좋았다. 이건 나만의 세계야. 그렇게 생각하며 즐겼다. 하지만 예상대로 며칠 후 혜진이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그림 그리는 거 재미있어 보이네. 나도 스케치북 샀어. 같이 그릴까?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똑같은 브랜드의 스케치북, 심지어 펜까지 비슷했다. 내 신경이 긁혔다. 이제 그만해. 왜 나를 복제하려 해? 속으로 소리쳤다. 가족 모임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내 앞에서 스케치를 시작했다. 언니처럼 해보려고. 그녀의 미소가 가식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왜 항상 나 따라해? 내 인생은 어딨어? 직설적이었다. 그녀의 답은 없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그녀를 피하려 했지만 우연히 마주쳤다. 언니, 왜 그래? 그냥 영감 받은 거야. 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영감. 그건 핑계지. 내가 나보다 못난 걸 인정 못해서 따라하는 거잖아. 속으로만 생각했다. 대화는 어색하게 끝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속 불만이 커졌다. 혜진의 모방이 단순한 짜증이 아닌 내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나는 누구야? 그녀의 복제품, 밤마다 그런 생각으로 잠 못 이뤘다.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다.
엄마는 혜진이가 지은이를 좋아해서 그래 라고만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좋아함이 아니었다. 경쟁이었다. 숨겨진 질투. 그러다 새로운 사건이 터졌다. 내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아 성공적으로 끝냈다. 상사가 칭찬했다. 지은 씨 아이디어가 빛났어 기뻤다. 그런데 혜진이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SNS에 비슷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올렸다. 새로운 마케팅 아이디어, 똑같은 콘셉트. 내 것이었다. 이제 도를 넘었어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혜진을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왜 그래? 왜 내 걸 훔쳐?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녀는 당황했다. 훔쳐. 그냥. 언니가 멋져서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대화는 점점 격해졌다. 너는 내 자신을 찾아. 나 따라 하지 마,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그녀는 울면서 나갔다. 그 후, 우리 관계는 냉랭해졌다. 가족 모임에서도 어색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후회가 싹 텄다. 정말 그녀가 나를 질투하나? 아니면 그냥 동경일까? 독백이 이어졌다. 밤에 누워 생각했다. 어릴 적, 혜진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힘들었다. 내가 그녀의 유일한 지지자였다. 내가 그녀의 롤모델이었던 건가? 깨달음이 왔다. 하지만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요가. 이건 따라 할 수 없을 거야의 생각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 혜진이 요가 클래스에 등록했다. 내 클래스. 이제 끝이야. 마음이 무너졌다. 나는 그 요가 클래스에서 혜진을 봤을 때 숨이 막혔다. 그녀가 매트 위에 앉아 똑같은 자세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왜 여기 있어? 속으로 외쳤다. 수업이 끝난 후 그녀를 붙잡았다. 이제 그만해. 내 삶을 살아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언니, 미안해. 그냥. 언니처럼 되고 싶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왜 그녀는 나를 따라할까? 그녀만의 빛이 있는데 혜진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부모님 이혼 후 그녀는 우리 집에서 자주 머물렀다. 내가 그녀를 위로했다. 언니처럼 강해질게 그녀가 말하곤 했다. 그게 동경이었을까? 아니면 열등감. 다음 날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쌓였다. 상사가 또 내 아이디어를 무시했다. 지은 씨, 더 창의적으로 해 짜증났다. 집에 가서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달랬다. 그런데 혜진의 메시지가 왔다. 언니, 요가 재미있네. 고마워. 화가 치밀었다. 고마워. 내가 따라한 건데 답하지 않았다. 가족 모임이 다가왔다. 설날이었다. 모두 모인 자리에서 혜진이 내 헤어스타일을 따라 한 걸 엄마가 칭찬했다. 혜진아, 지은이처럼 예뻐졌네.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엄마, 왜 항상 비교해? 속으로 불평했다. 식사 중 혜진이 내 취미 이야기를 꺼냈다. 언니 덕분에 그림 그리기 시작했어. 모두가 박수쳤다. 내 속이 타들어갔다. 모임 후 혜진과 단둘이 남았다. 왜 나 따라해? 내 인생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언니가 내 이상형이야.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그녀의 고백에 놀랐다. 너는 충분히 강해. 왜 그렇게 생각해? 대화가 깊어졌다. 그녀의 부모 이혼 트라우마, 학교에서 따돌림 당한 이야기. 언니가 있어서 버텼어.
눈물이 흘렀다. 내 마음이 흔들렸다. 내가 그녀를 오해했나? 밤에 누워 생각했다. 나도 완벽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해 불안했다. 혜진의 모방이 내 불안을 자극한 거였다. 우리는 비슷한 상처를 가진 거야의 깨달았다.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남아 있었다. 다음 주 내가 새로운 취미로 커피 브루잉을 시작했다. 집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샀다. 이건 기술이 필요해. 따라 할 수 없을 거야 자신했다. 그런데 혜진이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커피 배우는 중이야. SNS에 올렸다. 내 사진과 비슷한 포즈. 이제 정말 지쳤어. 절망했다. 나는 혜진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메시지 무응답, 모임에서 피함. 그녀는 상처받은 듯 했다. 언니, 왜 그래? 메시지가 왔지만 지웠다. 내 마음속 독백이 이어졌다. 이 관계를 끊어야 해. 그녀가 나를 갉아먹어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다. 그녀를 버리면 그녀는 어떻게 될까?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마케팅 캠페인. 내 아이디어가 채택됐다. 기뻤다. 이번엔 내 거야. 열심히 준비했다. 그런데 혜진이 그 회사 클라이언트와 연결된 사람이었다. 그녀가 내 아이디어를 듣고 비슷한 걸 제안했다. 클라이언트가 혼란스러워했다. 이게 우연인가? 분노했다. 나는 혜진을 찾아갔다. 그녀의 집 위에 내 인생을 망치려 해 소리쳤다. 그녀는 울었다. 망치려 한 적 없어. 그냥 영감을 받아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영감. 도둑질이지. 싸움이 격해졌다. 이웃들이 문을 두드렸다. 우리는 헤어졌다. 그 후 나는 우울증에 빠졌다. 잠 못 이루고 식욕 없음. 이 모든 게 혜진 때문인가? 아니면 내 문제, 자책했다. 친구에게 털어놨다. 혜진이가 따라 해서 짜증날 친구는 말했다. 너도 그녀를 동경할 때 있었잖아. 뒤놀랐다. 어릴 적 내가 혜진의 밝은 성격을 부러워했다. 우리는 서로를 닮아가려 한 거야? 깨달음이 왔다. 하지만 늦었다. 혜진이 SNS를 끊었다. 가족들에게 연락이 안 됐다. 걱정됐다. 내가 너무 세게 나갔나? 후회했다. 혜진의 실종 소식이 들렸다. 아니, 실종은 아니지만 그녀가 집을 나갔다. 엄마가 울면서 전화했다. 혜진이가 너 때문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 탓인가?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그녀를 찾으러 나섰다. 그녀의 친구들에게 물어봤다. 혜진 어디 갔어? 수 모른다. 밤새 서울 거리를 헤맸다. 한강공원, 그녀가 좋아하던 카페. 혜진아, 미안해 응속으로 외쳤다. 내 마음속 독백이 소용돌이쳤다. 내가 그녀를 밀어냈어. 그녀의 모방이 사랑이었는데 어릴 적 추억이 떠올랐다. 함께 놀던 공원,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던 밤. 다음 날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언니, 나 혼자 살아볼게. 짧았다. 나는 바로 달려갔다. 그녀의 원룸. 문을 두드렸다. 혜진아, 열어줘. 그녀가 문을 열었다. 눈이 퉁퉁 부었다. 왜 왔어? 나 따라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녀의 말에 아팠다. 우리는 앉아서 이야기했다. 미안해. 내가 따라하는 게 싫었어. 솔직히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 나 언니처럼 되고 싶었어. 나 혼자서는 무서웠어. 그녀의 트라우마를 다시 들었다. 부모 이혼, 외로움. 언니가 내 유일한 빛이었어. 눈물이 흘렀다. 내 턴이었다.
나도 불안했어.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해 내가 따라 하니 내 것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한 거야 이 깨달았다. 대화가 길어졌다. 밤이 깊어졌다. 그 후 우리는 화해했다. 앞으로는 각자 길을 가자 약속했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여전히 어색함이 남았다.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혜진은 자신의 취미를 찾기 시작했다. 사진 찍기. 이건 내 거야 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회사에서 내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클라이언트가 혜진의 아이디어를 선택했다. 이게 어떻게? 충격이었다. 혜진에게 물었다. 너 했어. 그녀는 부정했다. 아니야. 그냥 비슷했어. 하지만 의심됐다. 가족 모임에서 폭발했다. 혜진이 내 아이디어 훔쳤어. 소리쳤다. 모두가 놀랐다. 혜진은 울었다. 아니야. 언니가 영감 줬을 뿐이야. 싸움이 커졌다. 삼촌이 중재했다. 둘 다 진정해. 하지만 내 마음은 상처받았다. 집에 돌아와 울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독백했다. 나의 질투, 그녀의 동경. 서로를 갉아먹는 관계? 끊어야 해. 결심했다. 혜진이 찾아왔다. 언니, 증거 보여줄게. 그녀의 노트북을 열었다. 자신의 아이디어 개발 과정. 내 것과 달랐다. 미안해. 비슷하게 됐어.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다. 나도 미안해. 의심해서 포옹했다. 우리의 관계가 변했다.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나는 혜진에게 조언했다. 내 스타일로 해. 그녀는 웃었다. 고마워, 언니. 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왔다. 내가 새로운 연인을 사귀었다. 민준. 회사 동료. 혜진이 그를 만났다. 민준 오빠, 멋져.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다. 설마, 불안했다. 며칠 후, 혜진이 민준과 데이트 사진을 올렸다. 아니, 우연한 만남 사진. 하지만 내 신경이 곤두섰다. 또 시작이야. 분노했다. 민준에게 물었다. 혜진이랑 뭐야? 그는 웃었다. 그냥 친구야. 믿었다. 하지만 혜진에게 경고했다. 이번엔 넘지 마. 그녀는 무슨 소리야? 당황했다. 내 마음속 갈등이 커졌다. 혜진을 믿어야 해. 하지만 과거가 그 밤마다 고민했다. 민준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혜진과의 긴장도 높아졌다. 그녀가 자주 우리를 만났다. 언니, 민준 오빠랑 잘 지내? 웃으며 물었다. 하지만 눈에 질투가 보였다. 너도 좋아하나? 속으로 의심했다. 어느 날 민준이 말했다. 혜진이가 나한테 고백했어. 왜? 충격이었다. 뭐? 소리쳤다. 혜진을 찾아갔다. 왜 그래? 왜 내 걸 또 뺏으려 해?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그냥. 좋아졌어. 그녀의 솔직함에 더 화났다. 싸움이 격렬했다. 너는 항상 내 그림자야. 내 인생 살아. 외쳤다. 그녀는 언니가 모든 걸 가졌잖아. 반박했다. 우리의 상처가 드러났다. 어린 시절부터 쌓인 감정. 가족들이 알게 됐다. 엄마가 중재했다. 둘 다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화해할 수 없었다. 민준과 헤어졌다. 이 모든 게 혜진 때문이야. 자책했다. 혜진은 미안해했다. 언니, 용서해줘.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이제 그만 보자. 냉정했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다. 마케팅 디렉터.
성공했다. 혜진은 사진작가로 활동했다. 각자의 길. 하지만 그리움이 생겼다. 혜진 없이도 괜찮을까? 독백했다. 가족 모임에서 그녀를 봤다. 달라진 그녀. 자신감 넘쳤다. 언니, 잘 지내? 웃었다. 대화가 시작됐다. 미안했어. 내가 따라한 게 싫었지만 나도 내가 부러웠어 고백했다. 그녀는 나도 언니 부러웠어. 하지만 이제 내 길 찾았어 화해했다.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졌다. 서로를 응원하는, 함께 성장하자 약속했다. 하지만 드라마는 계속됐다.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로 상을 받았다. 혜진이 축하했다. 언니, 자랑스러워, 진심이었다. 내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이게 진짜 우정인가 생각했다. 혜진과의 화해 후 나는 과거를 돌아봤다. 왜 그렇게 예민했나? 그녀의 모방이 사랑이었는데 밤에 누워 생각했다. 회사에서 성공한 지금 그녀의 도움을 깨달았다. 그녀가 따라 한 덕에 나도 더 노력했어. 혜진은 자신의 전시회를 열었다. 사진전. 초대받았다. 언니, 와줘서 고마워. 그녀의 작품은 독창적이었다. 내 스타일이야, 칭찬했다.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셨다. 앞으로는 서로의 아이디어 공유하자 웃었다. 관계가 깊어졌다. 하지만 작은 갈등이 생겼다. 내가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바꿨다. 혜진이 멋져 라고만 했다. 따라 하지 않았다. 안도했다. 내 인생이 안정됐다. 하지만 혜진의 소식이 들렸다. 그녀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질환. 내 탓인가 걱정됐다. 병문안 갔다. 혜진아, 미안해 울었다. 그녀는 언니 덕분에 강해졌어 위로했다. 우리의 유대가 강해졌다. 가족 이상의 자매야 느꼈다. 혜진의 병원 생활 동안 나는 매일 방문했다. 언니,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녀의 말에 눈물이 났다. 내 마음속 내가 그녀를 아프게 했나 자책이 이어졌다. 퇴원 후 우리는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이야기했다. 어릴 적 꿈이 뭐였어? 물었다. 그녀는 전니처럼 되는 것 웃었다. 이제 내 꿈 찾아 조언했다. 여행 중 그녀가 고백했다. 민준 오빠 미안해. 그냥 외로워서 이해했다. 과거는 잊자. 서울로 돌아와 우리의 일상이 변했다.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지만 따라하지 않고 존중. 내가 그림을 그리면 그녀는 사진으로 응답. 회사에서 큰 성공. CEO가 칭찬. 혜진이 축하 파티를 열었다. 언니, 최고야. 모두가 행복했다. 하지만 혜진의 건강이 다시 악화됐다. 스트레스야, 그녀가 말했다. 내 꿈 때문에 물었다. 그녀는 자니, 내 탓이야. 언니 따라 하다 지쳤어. 깨달았다. 우리의 관계가 그녀를 압박했어 미안했다. 내 페이스로가 격려했다. 혜진은 회복했다. 자신의 스튜디오를 열었다. 언니, 와봐, 초대. 작품에 감동했다. 우리의 이야기, 드라마틱했다. 하지만 이제 평화. 내 독백직의 성장인가? 서로를 통해. 추가, 여행 추억 덕 제주에서 바다 보며 어린 시절 이야기. 너 기억나? 우리가 함께 그린 그림 웃었다. 감정 깊어짐. 혜진의 스튜디오에서 그녀의 사진 속의 내 모습. 언니가 영감이야 하지만 그녀 스타일. 고마워, 포옹. 혜진의 스튜디오 오픈 파티에서 모두 모였다.
가족, 친구. 혜진아, 축하해. 박수쳤다. 나는 연설했다. 혜진이는 내 자매야. 그녀 덕분에 나도 성장했어. 눈물이 흘렀다. 파티 후, 둘이 남아 이야기했다. 언니, 이제 나 독립할게. 그녀의 말에 서운했지만 기뻤다. 내 길갑 항상 응원할게. 시간이 흘러 우리는 각자 성공했다. 나는 회사 부사장. 혜진은 유명 사진작가. 가끔 만나 커피 마시며 추억. 내 마음띠 드라마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 어느 날 혜진이 결혼 소식을 알렸다. 언니, 축하해줘. 행복했다. 결혼식에서 그녀의 신랑은 민준이 아니었다. 새로운 사람. 잘 어울려 축복했다. 결혼식 후 나는 생각했다. 우리 관계 이제 완벽해. 하지만 삶은 계속. 새로운 도전. 하지만 혜진이 있으니 두렵지 않다. 새로운 헤어스타일과 취미. 그게 우리를 바꿨어. 미소 지었다. 추가, 결혼식 장면 더 그녀의 웨딩드레스. 내 눈물. 너 행복해? 네, 언니 덕분에. 내 인생 회상. 모방에서 시작된 드라마, 화해로 끝난. 의미, 서로를 통해 자아 찾기.